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1월 25일이고 예, 일요일이죠. 자, 오늘도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해찬 전 총리가 결국은 이제 베트남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이에 비해서 이미 제가 보기에는 재작년 전부터 많이 쇠약해진, 나이에 비해서는 훨씬 쇠약해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 김건태의 어떤 그런 모습과 유사한 느낌을 받고, 그럴 나이는 아니죠. 예. 딱히 특이한 어떤 지병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에 다신 것처럼, 과거 이제 5.18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어떤 고문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연배고 그 대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은 그가 마지막까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자, 어쨌거나 운명을 달리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면은 지금 것은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들한테 큰 메시지를 주고 역사의 길이 기억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그 누구도 그의 어떤 비보에 대해서 보도는 하고 있지만, 그가 왜 그 길을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는 것이거든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짐작했던 부분들하고 상관이 있다. 김민석 총리가 미국 간 거, 지금 푸틴하고, 오늘 말씀드리겠지만은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만난다라는 것은 쫑을 낸다는 뜻이에요. 부드럽게, 그것도 우크라이나전이.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다가올 북미 종전선언은 베트남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자, 그래서 그의 출장 목적이 그 일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꾹꾹 파묻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영원히 잊혀지겠죠. 이 의미는, 그의 죽음의 의미는 충분히 의미를 부여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했던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걸 많이 되살려줘야, 거기에 대해서 더 매진해야 된다. 큰 흐름은 많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만,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런 기사가 떴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베트남에서 별세, 의식을 회복 못했다. 이거는 처음에는 감기 몸살 정도의 상황에서 베트남 출국을 한 것이고, 베트남까지 가려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한 5시간 걸리지 않느냐, 비행기로, 이렇게 보는데, 작년, 재작년, 그가 언론에 가끔 뉴스 시간에 비출 때도 보면은 장거리 비행을 할 만한 체력은 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맡았다. 이게 작년 10월에 이걸로 간 거고, 10월 달에 이게 임명이 됐으니까 이 목적에 맞춰서 간 거예요. 예. 자, 제가 이제 이해찬을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그는 이제 서울대 계열에 있는 정통 운동권 출신이죠. 예를 들어서 유시민, 김민석도 그런 류고, 그 많은 세력들이 있었죠. 그 김건태하고 자부심도 셌고, 어떤 논리와 사상, 이런 무장도 투출했던 사람들인데, 결국 그 계열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지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그 군부 독재 시절 5.18을 거치면서 그 현장에서 뛰지 않았던, 그리고 외곽 지역에 있었던, 심지어 대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심지어 상고를 나왔던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다 비주류죠. 그리고 이재명까지. 하나는 부산 상고, 하나는 경희대학, 하나는 중앙대학. 여러분,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순혈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보편성에 기반을 뒀었어요. 오히려 서울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되새김질 해볼 수 있는 생각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이런 이해찬 계열의 사람들은 어떤 특수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특출났죠. 그렇지만 그 특수성을 그만큼 본인들이 확보한 만큼 보편성을 잃었어요. 제로섬 게임이 됐어요.
대중들한테 편하게 다가가지 못하죠. 그게 서울대 한계가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 국민의힘 계열에서 된 거는 전혀 다른 색깔이니까. 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고 역사를 지탱해 왔던,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지켜왔던 그 소위 말해서 민중, 서민들은 그런 것을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서울대의 똑똑한 친구들은 그들이 민주를 위해서 목숨을 불사르고 미국 문화원에다 불을 지르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하더라도 선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예, 그들의 선택은 결국은 보편 사단성을 가지고 그것을 체화시킨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했는데 이해찬 같은 경우는 노무현 때 국무총리였죠. 문재인 때도 떠나지 않고 보좌를 했고 그것이 다시 전혀 끈이 없는 전혀 인연이 없었던 이재명에게 이어지는데도 역할을 해준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재명이 이게 대해서는 반응을 내기는 어려울 텐데, 엄청난 큰 부처의식과 책임감을 느끼라고 봅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 김민석도 마찬가지죠. 예. 자, 김민석은 그런 이제 이해찬류의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빛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일단 뭐 이해찬에 대해서는 제 부족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 제가 이제 채널에 보면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는데 이게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공지를 걸어놓고 알림을 걸어놓고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싫어요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계신 지가 제법 됐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연락이 올 때 보면은 뭐 제가 다른 채널 운영하는 분들하고 뭐 말을 섞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약간 채널이 공격받는 듯한 느낌? 예. 그런 것들이 벌써 지금 한 2번, 3번 겪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와서 좀 심리전적인 그런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 해요. 뭐 저한테는 그것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걸 계기로 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겠다 뭐 그런 걸 치고받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고 이런 게 있죠. 제가 문재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BTS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은 그만큼 역사에서 그들이 가진 위치가 그만큼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문재인을 대해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정은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리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아는 쪽으로 해서 멀리 돌아서 들어보면은 또 거기는 이재명이랑 또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패턴대로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이낙연하고 또 이해찬하고 문재인하고 가깝다. 그것도 아니죠. 전혀.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조국은 이 사람입니다. 이번에 수박에 끈으로 바지는 김병기가 퇴출되면서 지금 원내대표가 된 현병도도 문재인 때 아마 무슨 시민사회 수석인가 했던 사람이 그쪽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가 마련된 거예요. 수적으로 밀려요. 그렇지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거치면서 그 세력들이 계속 야금야금 올라와서 지금은 상당히 백중세까지 올라왔다고 봐요. 그걸 이제 뒤집어 엎으려는 거죠, 지금. 남북 교류를 하는 측면을 가지고. 그것 또한 조국하고 지금 합당을 하겠다는데 조국은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문재인을 배신하고 갔겠습니까? 정치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한테 가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재명과 문재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들어오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왜? 자리는 제한적인 거니까. 자, 또 하나 이런 이야기 오래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또한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북에서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거는 이걸로 설명돼요. 저도 그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바이든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보통 2박 3일인데 3박 4일 했었죠. 그 마지막 날은 원래 양산에 가서 문재인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돼서 왔는 축하로 와가지고 그건 너무하다. 이렇게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스케줄을 바꾸면서 그걸 제가 왜 그렇게 추정하는고 하니 마지막에 스케줄을 바꾸면서 왜냐면은 원래 간다 그러면 한두 달 전에 경호팀이 와서 싹 훑어야 돼요. 근데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면은 그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전이 보장되도록 가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평택 기지 지하 미군 기지를 찾아갔지요. 거기는 사전 검토 없이도 바로 갈 수 있는 데니까. 그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문재인과의 미팅 가능성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실제 뒤에 전화통화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사람들이 또 몰랐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보도 내용까지. 크게 어디서 일면으로 전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을 만나는 대신 바이든이 문재인과 통화를 합니다. 바이든은 그때 그해 가을에 BTS를 백악관에 불러들이면서 그것도 6월달이고 가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를 보냈죠. 윤석열이 거부하자 외교적 압박을 가해서 담대한 구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구상 TF를 바로 만들었습니다. 외교부하고 통일부에. 북한하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몽골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들이. 그러다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전 확전으로 연결된 것이었죠. 자, 그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바이든이 왜 굳이 와가지고 문재인하고 그렇게 끈을 이어가려고 했을까요? 북이 문재인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저놈하고 이야기 안 해. 그렇게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그렇게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그죠? 자, 일부 그런 말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줬어요. 그들이 그런 말을 남기는 게 어떤 의도로 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 다른 분들도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김민석이 2박 5일이라는 이 무리한 일정을 그것도 60이 훨씬 넘은 사람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예, 아무리 퍼스트 클래스 1등석으로 갔다 온다 하더라도 시차가 이렇게 바뀌면 며칠 쉬어야 돼요, 사실은. 말 그대로 2박 5일이에요. 5일의 일정인데 잠은 이틀밖에 못 자는 거예요, 제대로 자는 잠은. 그러니까 시차 적응은 별개고. 자, 그렇게 했고, 이게 이제, 이해찬의 베트남 방문과 연계가 돼 있으면서 그 성과를 바로 바통 터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알면서 저는 보도를 제한적으로 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예. 쿠팡 이야기 하러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통상자원부에서 정 필요하다면 장관끼리 미국 장관하고 전화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왜? 기본적으로는 미국하고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전혀 없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서방 정상들이 중국행위 러시아를 하고 있다. 최근에 캐나다 건이 있었고, 이 밑에도 보면 오늘 나온 거예요. 핀란드 대통령이 4일간 방문한다. 예. 그러면은, 세상이 트럼프의 어떤 동교태적인 그런 행동들 때문에 미국을 버리고 지금 중국에 가서 붙느냐? 시진핑은 그래서 뒤로 음흉한 웃음을 웃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여기서 저 위에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죠. 모로코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최근에 본 것 같은 밑에 핀란드나 지난번에, 이거죠. 우크라이나전이 발생을 하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하여튼 몇 개의 나라들이 북구의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을 거부하고 중간자적 역할을 해오다가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때 나토에 새로 가입했던 그들 북구의 나라들의 대통령의 정보 수준도 여러분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지금 보면은 한 2만, 적게는 15,000, 많게는 3만 명 정도까지 이런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중국의 본심이 뭐냐? 딴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지난번 이재명의 중국 방문,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동의하고 관계 정상화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에 큰 영향을 안 주는 나라들은 타치를 안 해요. 놔둬요, 이렇게. 그렇지만 캐나다 같은 나라는 또 이야기 좀 다르죠.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죠. 그런 것을 또 조절하고. 자,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났어요. CCTV인데, CCTV 중국의 관영방송도 공영방송도 쫓아가지 못, 관영방송도 쫓아가지 못해요. 우리나라 관영방송도 쫓아가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자, 이것은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미 국채 매각이 글로벌 트렌드다. 얼마 전에 덴마크가 뭐 한 1조 원어치 팔겠다고 이야기했죠. 팔 수 있죠. 열받았어. 근데 미국이 전체 지금 빚에 비하면 뭐 1조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것이 어떤 트렌드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분명히 그것을 촉발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다. 이 얘기는 덴마크, 그린란드 먹는 거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여기 발을 못 담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발을 담근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 중국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동참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러시아가 트럼프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봐도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전쟁 없이 세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건 불장난이에요. 중국은 이게 안 따라갑니다. 왜? 이재명하고 관계 개선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기로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푸틴도 같은 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국화 세상에 C5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권한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자, 캐나다 협정 체결하면 100% 관세. 일단 겁을 주면서 적당히 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현실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현실 인식을. 미국이 무너지고 중국 중심이 미국이 이때까지 해오던 행세가 중국이 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 혹시 너 잘 모르겠니, 카니야? 유럽에 있는 바보 같은 지도자들처럼 너도 그런 거냐? 이런 것을 일깨우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캐나다라는 나라는 미국의 뒷마당이잖아요. 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되게 안전하게 살아온 거거든요. 이런 먹고 먹히는 정글의 국제 외교로서 정글의 국제 외교의 장으로 뛰쳐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스스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다고 중국이 다 받아줄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이제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은 일단은 먼저 걸린 게 그거죠. 잠수함 파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하는데 이 과거 기준으로는 방문을 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이 과연 중국 무기를 사느냐 마느냐. 저는 캐나다가 중국 무기를 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방위산업 쪽에서도 지금 우리 무기를 산다는 것은 지금처럼 다국화 사회로 대전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나랑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 나라 무기를 사준다는 것은. 아니 돌아서서 다른 데랑 파트너가 될 것 같으면 그 무기를 사겠습니까? 수십 년간을 운영해야 되는데 적게는 몇 조부터 많게는 수십 조의 돈이 드는 그 일을. 그것도 돈 빌려서 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거는 경고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지난번에 의도적인 것인지 의도치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무회의 정도 과정에서 캐나다가 우리 잠수함에 이제 관심을 표명하면서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유하자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정보 공유 차원인지 초저궤도 인공위성이면 상대방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거리 유도 무기를 중간 유도를 하게 돼요. 포착하고 중간 유도까지. 그죠. 그래서 캐나다는 아마 그 정도 것을 요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잠수함을 사가는데 장보고 3 배치 2를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장거리 타격 무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직 발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 정보 자산을 이용하고 싶을 거예요. 초저궤도 위성.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말 나오는 뭐 현무5 같은 경우도 우리 공식 보도 자료만 보더라도 사거리 5천. 예. 자, 그런 류의 비슷한 것이 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거 요청했다. 그럼 고려하겠다. 그럼 우리 무기도 사겠다. 이래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우리 수직 발사관이기 때문에 우리 무기한테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나라 무기를 실는다 하더라도 뭐 미국 무기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그 체계에다가 자기 미사일의 스펙을 싹 다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 무기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가는 잠수함 가격과는 별개란 말이에요. 또 미사일 비용은. 네. 자, 그래서 저는 뭐 중국 무기를 사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도 중국 무기를 살 가능성은 낮다. 그거 아니면 괜찮은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 끊는 거죠. 상한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거. 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타스를 이제 보니까, 자,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찬이 왜 베트남에 갔을까? 베트남에서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 거기서, 이번에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몽골 이야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노이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왜 동중국해 반대쪽이고 필리핀은 우리하고 지금 이미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하노이의 절치는 원래는 러시아란 말이에요. 거기 당연히 오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가 여러 배 낫다. 예. 그리고 이 북극 항로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걸 오케이 하고 김민석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고, 여기서 하기로 한다. 문제 없다. 오케이 한다. 자, 그리고 벤스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벤스가 요청한 것은 아마 요청했다기보다는 기별을 한 것은 이런 내용일 거예요.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의 진행 상황, 그리고 가급적 빨리 하자라는 부분. 왜? 23일, 24일, 즉 이해찬이 가 있는 동안, 그리고 김민석의 미팅이 발생하는 그 기간 동안 아부다비에서는 UAE의 아부다비에서는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3자 미팅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전에 하루 전에 바로 트럼프의 특사인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사위인 쿠셔너가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4시간 동안 푸틴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부다비에서 3자 실무 미팅이 발생을 해요. 지금 이 기사는 뭐냐? 조만간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건 제 해석입니다만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난다. 그 사이에 3자 미팅이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김민석이 JD 벤스를 만나고 오늘 그 과정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 동양에서 발생해야 될 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도 다 진행이 됐다. 다보스에서 트럼프가 작두를 막 타면서 해놓은 것은 뭐냐? 평화위원회의 출범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안 들어간다고 팽했더라고요.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서 아까 같은 이야기도 나오죠. 미국 채권 팔아야 된다고. 근데 러시아가 버텨주고 중국이 버텨주고 일본은 꼼짝 못합니다. 채권의 대량 매각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시기에 빨리 다음 것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계속 군기를 잡고 있죠.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하면서. 자, 이것은 거의 참아내기 힘들다. 빨리빨리 일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 김민석이 가서 자리를 잡았고 베트남에서 살 것이고 북한은 이런 입장이고 하는 부분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이 거의 동시간대로 푸틴은 젤렌스키는 쪽낸다. 마무리한다고 된 거예요. 저 김민석이 JD 벤스 만나고 트럼프는 다보스에서 작두를 타면서 평화위원회 출범하고 푸틴은 젤렌스키와 쫑을 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같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한두 달 내에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부분이 이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BTS가 3월 20일 날 전 세계 투어를 시작한 것도 이거랑 상관이 있는 것이고, 이태리의 멜로니 총리가 급하게 와서 앞으로 한 달 이후부터 성과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그러면서 우리와 관계 개선, 관계 긴밀화를 구애한 것도 이거랑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예상한 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엑시오스를 기반으로 이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엑시오스는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난다는 내용을 미국 당국자의 입을 빌려서 했어요. 뭐 누군지는 모를. 자, 그래서 엑시오스 기사를 가보면 이런 내용이 떠 있죠. 예, 제일 위에 기사를 참고해서 타스가 쓴 겁니다. 제일 위에 기사가 뭐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대화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3자 대화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트럼프와 젤렌스키랑 푸틴이 만날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밑에 가운데 내용은 캐나다 총리 카니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쏘아붙이는 내용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맨 밑에 내용은 뭐냐면 푸틴이 지금 트럼프 사위인 쿠션하고 악수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며칠 전에 있었던 23, 24, 곧 25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23, 24에 아부다비에서 있었던 3자 간의 실무 미팅. 그러니까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3자 미팅 앞서서 지금 쿠셔너하고 위트코프가 푸틴과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3자 미팅이 아부다비에서 발생했고, 지금 또 발생하는 거예요. 3자 미팅이 바로.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조만간 만난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이거. 그것이 이해찬이 베트남 간 거하고, 거기에 거기서 결과물에 대한 바통을 들고 JD 벤스하고 협의를 한 게, 김민석이 협의를 한 게 엊그제고, 그 동시에 발생한 일이 이거예요. 자, 그 말은 젤렌스키와 푸틴이 만난다는 것은 종전을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트럼프를 띄워주면서. 그 다음은 북미다.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김민석이 특사 이야기를 했죠. 북한에 보는 특사가 누가 될지. 예, 그래서 JD 벤스는 아닌 것 같다.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 짐작컨대는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그런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좀 의심스러운 댓글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이 내용들이에요. 지금 하루하루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전날 4시간 미팅하고 푸틴하고, 그 다음날 아부다비에서 미팅하고, 또 그 다음날 이런 기사가 또 뜨는 거죠. 푸틴하고 젤렌스키 만난다. 이때 김민석 이야기가 있었고, 그 앞에는 이해찬의 출장이 있었고, 베트남에. 예, 엄청나게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죠. 예.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류사에서 되게 극적인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사적 의미에서는 더더욱더 그렇고요. 이건 복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걸 봤는데, 엘파소라고 텍사스 주의 두 번째 도시 정도 되는 곳이에요. 인구 제가 좀 전에 살펴보면 60만 명 정도 됐다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는 아닌데 미국 기준으로 여기서 BTS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한 도시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그 리스트에 들었단 말이에요. 월드 투어에. 그래서 엘파소의 위치가 여기에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지금 멕시코의 중간이에요. 그다음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하는 거죠. 미국 다 돌고 엘파소에서 하고 그다음 멕시코 가는 거예요. 동선이 그렇게 딱 그렇잖아요. 그럼 엘파소가 현재 뭐냐? 저기 많은 인구들이 아마 히스패닉이 많을 거예요. 히스패닉이 많을 건데, 여기는 이제 트럼프 와서 들어서서 했던 그 이민자 문제, 그리고 여기에 뭐 장벽 치는 문제, 이런 거가 있으면서 지금 멕시코랑 깔깔하단 말이에요. 까칠까칠해졌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베네수엘라 건으로 해서 더더욱 더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의 의미는, 여기 보면 이제 멕시코의 경제장관이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BTS의 투어를 유치하기 위해서 4년간 노력을 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거의 지금 트럼프의 작전과 지금 한국 정부의 작전, 그리고 세계평화위원회의 작전, 그 흐름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안 하면 웃기는 거죠. 남미, 중미, 중남미가 전체로 들썩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콜롬비아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자,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과 멕시코가 관계 개선을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이때까지 강대강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있다. 예. 그래서 멕시코를 시작하고 해서 중미부터 해서 이때까지 반미적인 정서를 많이 없애고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바이든하고 문재인 때의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보면은 중미 국가 지역에 있어서 한국이 많은 것을 좀 해달라. 왜? 미국, 제가 이제 심중을 이해를 해보면, 짐작을 해보면은 미국은 이미 마음에 안 드는 나라예요. 미국이 뭐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근데 여기는 경제적으로 궁핍돼 있고 다 미국이 한 짓이죠. 고립시켰으니까 베네수엘라 포함해서. 그래서 마약 문제도 생기고 이민자 문제도 사실 그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중미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멕시코가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미국에 가고 싶다는데 가라 그러면. 그래서 한국이 한국 시스템을 이렇게 좀 적용을 시켜달라 이런 요청하는 부분이 나오고 한국이 이걸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다른 판국에서. 미국의 태도까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현재. 예. 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여러분한테 환기를 더 시켜드리고 싶죠. 어젠가 이게 또 그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김민석이 방문한 미국의 제이디 벤스를 방문한 것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왜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이 어제 발표됩니까? 북한 억제 1차 책임은 한국이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미국은 실수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은 1차적으로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뭐냐? 북한과 한국이 관계 개선해도 된다. 이것이 북미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이죠. 말만 하다가 지난번에 중국 가기 전에 뭐 일개 연대 여단 정도 아파치 헬기 부대 하나 뺐죠. 그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것은 김민석이 간 여행의 목적이, 출장의 목적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된다. 그 신호를 보여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이건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해찬이 베트남에서 간 일도 잘 됐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죠. 북미 대화 조기 성사에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이겁니다. 먼데, 그쵸. 먼 미래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예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해찬이 과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노구에. 예. 자, 남북 대화 재개 여건도 말이야 9.19 군사 합의 복원할 것. 이게 군사 합의 복원할 것. 이 말은 관계 개선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발표를 봤을 때 이것은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본격화되는 것이고 경제의 대도약 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JD 벤스 미팅이 다 보여주는 것이고 이재명이 눌러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의미죠. 자, 큰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건데 지금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하나 더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양도세, 중과세 더 이상 면제 없다. 계속 간다. 조국 당하고 합당한다. 그리고 수박들 캐낸다. 그리고 내란 세력들 절멸시킨다. 세판 짜기 한다. 나는 그런 힘이 있다. 이걸 지금 보여줬다고 봅니다. 예. 이거죠. 환율 한두 달 뒤에 떨어진다. 이것은 멜로니 총리 한 달 뒤부터 새로운 국제협력, 세계 평화를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 세계평화위원회 다보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그 사이에 바지끄레기 잡고 지금 늘어지는 세력들이 있죠. 미국 국채 팔아야 된다는 세력들. 예. 미국 내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연방군부 계속 파견하면서 그러면서 불성사도 발생하고 있죠. 자, 이런 걸 좀 더 한 번 더 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어떤 면에서 우크라이나전을 종전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김민석의 움직임, 이해찬의 움직임과 정확하게 연동이 되어 있다.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었지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